잠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어요. 이런 따뜻한 실화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3년째 등단을 꿈꾸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은 정말 한 줄도 써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래서 그날은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내리쬐던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지고 바람이 천천히 골목을 쓰다듬고 있었죠. 그날 나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별다른 이유 없이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하고 싶어지는. 그러다 우연히 작은 벼룩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의 추억을 내놓는 그런 곳이었어요. 화려한 것 하나 없는 오래된 테이블 위에는 낡은 책들, 삐걱거리는 인형, 누군가 오래 사용했을 법한 그릇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물건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오래된 도자기를 들여다보고 계셨고, 젊은 부부는 아이 옷을 찾고 있었죠. 모두들 저마다의 이야기를 찾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구석에 먼지가 가득 쌓인 사진들이 들어있는 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박스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이 사진들 얼마예요? 박스 주인인 할아버지께 물어보니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리려던 것들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을 정리하시면서 나온 것들이겠구나 싶었어요. 박스를 뒤적이다가 한 장의 사진이 손에 잡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사진 가장자리는 누렇게 바랬고 군데군데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죠.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허름한 교복을 입고 어색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웃음만큼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특히 가운데 서 있는 소년의 웃음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세상 모든 걱정을 모르는 그런 순수한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을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자꾸 그 사진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맨 왼쪽 여자아이는 약간 수줍어하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옆에 남자아이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키가 제일 작은 아이는 앞니가 빠진 채로 해맑게 웃고 있었고 맨 오른쪽 아이는 조금 진지한 표정이지만 그래도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 있는 소년. 그 아이의 웃음이 유독 강렬했어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 순간의 행복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을 보니 흐릿한 글씨로 1973년 3월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마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1973년이면 벌써 50년이 넘게 흘렀네요. 저 어린아이들도 이제는 60대 중반을 넘긴 어른들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모두 건강하게 살아 계실까요?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특히 가운데 소년의 웃음은 꿈에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바래지지 않는 어느 날 아침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사진의 배경이 된 장소를 찾아보자고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경에 희미하게 건물들이 보였어요. 오래된 교사동 같기도 하고 그 뒤로는 아파트 같은 것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서 있는 곳은 운동장 같았어요. 철제 놀이기구 일부분이 사진 모서리에 살짝 보였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초등학교들을 찾아보고 당시 건축 양식과 운동장 시설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을 확대해보고 건물의 창문 모양, 지붕의 형태, 심지어 멀리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배치까지 세심히 관찰했어요. 마치 명탐정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몇 일간의 정보 수집 끝에 드디어 비슷한 배경을 가진 학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현재는 통폐합되어 사라진 학교였지만 과거 항공사진을 보니 사진 속 배경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주말을 기다렸다가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학교는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형의 특징이나 주변 건물들의 배치를 보니 분명히 이곳이 맞는 것 같았어요. 공원 한켠에는 초등학교 터라는 작은 표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1952년에 개교해서 2010년에 폐교됐다고 적혀있더군요.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오래된 상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놀랍게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학교? 우리 딸도 다녔지. 그때는 아이들이 참 많았는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이 근처에 살고 계신다고요. 주소까지 알려주시며 꼭 찾아뵈라고 하시더군요. 다음날 용기를 내어 그 선생님 댁을 찾아뵈었습니다. 80대 중반의 할머니셨어요. 처음에는 낯선 방문자를 경계하시는 듯 했지만 사진을 보여드리자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 이 사진을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이 아이들 말이구나. 그래, 내가 기억하지. 저 웃음들 참 밝았지. 특히 저 가운데 서 있는 녀석 이름이 정호였나? 정말 개구쟁이였어. 할머니는 음료수 한 잔을 전해주시며 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가 1973년 3월이니까 내가 그 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네요. 6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이 아이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워낙 끈끈했거든요, 이 5명이.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들은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특별한 친구들이었다고 해요. 가정 형편이 다들 넉넉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정호란 아이는 집이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나가셨거든요. 하지만 그 아이만큼 밝고 긍정적인 아이도 없었어요. 항상 친구들을 웃기려고 노력했고 누군가 울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위로해주곤 했죠. 사진 속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왼쪽 끝에 서 있는 수진이라는 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나중에 좋은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요. 그 옆에 민수라는 아이는 운동을 잘해서 육상 선수가 꿈이었다고 하시고요. 앞니 빠진 채로 웃고 있는 어린아이는 영희. 학급에서 제일 어렸지만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진지한 표정을 한 태수라는 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는 가슴 아픈 것들도 있었어요. 수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죠.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했던 아이가 장례식 때 나머지 친구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민수는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하시더군요. 육상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체육교사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영희는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태수는 화가가 되어 어딘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소식은 오랫동안 듣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호는 지금도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면서요. 가끔 학교 앞을 지날 때 보곤 하는데 여전히 그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더라고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가는 길,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그 아이를, 아니, 이제는 중년의 남성이 되었을 정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구멍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슈퍼라는 손글씨 간판이 정겨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의 남성이 라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는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약간 굽은 어깨, 그리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선량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혹시 정호 씨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사진을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 도대체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정호 씨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졸업을 앞두고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기념으로 찍었던.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사를 여러 번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보게 될 줄은.
정호 씨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뒤쪽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서 친구들과의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떠났을 때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생생했던 아이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그때 우리는 모두 흩어졌어요. 너무 슬퍼서 서로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민수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연락을 했지만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해요. 영희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번 만났지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태수는 서울로 대학을 간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요. 그때 우리는 세상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요.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 함께 있으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즐겁고 방학이 오는 게 싫을 정도였거든요. 정호 씨의 얘기를 들으며 사진 속 그 환한 웃음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순한 아이들의 웃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에서 나온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물론 지금도 행복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자랐고. 하지만 그때의 그 순수한 기쁨, 그런 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씨는 자신의 근황도 들려주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군대를 다녀온 뒤 이 가게를 열었다고 해요. 벌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 때도 많았어요. 특히 IMF 때는 정말 문 닫을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친구들과의 추억이 저를 버텨주게 했어요. 정호야, 너는 항상 웃어야 한다던 수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정호 씨는 몇 번이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다시 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을 누군가 다시 건네준 것 같네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줄이야. 나는 사진을 그대로 그에게 드렸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진의 진짜 주인은 바로 정호 씨와 그의 친구들이니까요. 정호 씨는 몇 번이고 고개를 저으며 사양했지만 결국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이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요. 정호 씨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액자에 넣어두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라도 친구들을 찾아봐야겠어요. 민수는 체육 선생님이라고 하니 교육청에 연락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태수도 화가라면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있겠죠.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벼룩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이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다시 빛을 가져다줄 줄이야. 며칠 후 정호 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고 있었고 50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태수 형도 찾았어요. 개인전을 열고 있는 화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바로 알아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정호 씨로부터 사진 한 장이 문자로 왔어요. 3명의 중년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졌지만 그들의 눈빛과 미소는 50년 전 그 소년들과 똑같았어요.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에는 선생님 덕분에 잃어버린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수진이와 영희를 그리워하며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보내려고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잃습니다. 시간,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오래된 사진처럼 뜻밖의 순간에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흑백 사진 속 그 5 아이의 웃음은 세월에 지지 않았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이제 새로운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재회의 기쁨,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혹시 여러분도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소중한 추억들이 있지 않나요? 오래된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 혹은 작은 물건 하나. 그 안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런 작은 발견이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다시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따뜻한 순간들을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